네, 반갑습니다. 주부교실 담당 교육자 이창선입니다. 주부교실은 주부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회장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상하반기에 각 10주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주부교실 오늘 이제 절반을 넘어서 6번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주부교실이 진행됩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주부교우님들에게는 매주 강의 알림 문자를 통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교실의 모든 강사님은 우리 교회 교우님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으니 또 강의를 통하여서 또 많은 나눔과 많은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학기 주부교실 6번째 강의로 섬겨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 매너 전문가이자 킨즈앤컴퍼니 대표이신 이성아 집사님께서 글로벌 테이블 매너와 에티켓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강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이성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가을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또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저에게 와주셔서 또 이 강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실 처음에 목사님께서 강의를 의뢰를 해주셨을 때는 어떡하지? 박사님들,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자리에 감히 내가? 라는 생각으로 좀 뒷걸음질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귓가에 들려서 모세한테 네 신발을 벗어라 할 때 벗었던 것처럼 저도 그냥 능력과 잘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재밌게 강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사진이 보입니다. 그냥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시고 아시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툭툭 던져주시면 돼요. 여기 사진이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시나요? 꽃 역시 네, 등도 예쁘게 보이고 또 뭐가 보일까요? 그 뒤로 엘리베이터 문. 네, 강의와 상관이 있어서 관련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직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작은 키로 승무원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라는 사막, 에미레이츠라는 곳에서 승무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호텔들을 되게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을 다니고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방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생긴 꼬마아이가 너무 예쁘죠? 근데 이렇게 생긴 꼬마아이가 한 5살 정도 된 외국 친구가 이렇게 문이 열리기 전에는 자기 걸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띵동 하고 열리니까 갑자기 저한테 무슨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매너에 관련된 거예요. 하이, 영어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분도 영어로 하셔야 되죠? 네, 괜찮습니다. 한국말도 괜찮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또 안녕하세요, 하이, 반가워요. 나이스 미츠. 네, 이렇게 되게 따뜻한 말을 해줬는데요. 이 꼬마 아이의 말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타세요였어요. 그리고 그냥 먼저 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를 향해서 몸을 틀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몸의 신체 언어가 열린다, 바디 포스처라고 하는데 저를 향해 온 몸을 열고 작은 키에 저도 작지만 이렇게 보면서 시선을 다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스마일, 표정과 함께 저한테 손을 펼쳤어요. 이렇게 After you. 그래서 저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이걸 타면 아기를 먼저 태워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그냥 타는 거 아닐까?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옆에 딱 봤더니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외국 분이셨거든요. 하시길래 타도 이렇게 이렇게 삿대질 당하진 않겠다 그러고 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이 꼬마 친구는 이 자리에 이 씬에 꼬마로 서 있지 않았구나.
이 꼬마 아이는 아빠처럼 멋진 젠틀맨, 그 신사로 이 자리에 나 앞에 서 있구나. 그러면 이 꼬마 아이의 멋진 매너를 내가 잘 받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죠. 빨리 타자마자 문을 잡아주고 너도 들어와 고마워 하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저의 인생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두바이 에미레이츠 1등석 그 자리에 사직서를,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하나가 더 그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부해서 한국에 그런 매너들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정도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기 엄마거든요. 38개월 된 딸아이와 지금 8살 된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있는데, 네, 100주년에서 아름답게 결혼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줄에도 서주시고. 근데 이렇게 일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fter you 먼저 타세요라는 말이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여기 빨리 와야 되는데 딸아이는 미기적거리고, 그런데 내가 그걸 먼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또 저에게는 after you 먼저 하세요, 기다려준 그런 거라고 좀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재밌는 테이블 매너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요것만 공부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막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할 텐데, 매너는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면 에티켓이랑 매너는 조금 다릅니다. 에티켓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화장실에는 토일렛 그 종이를 변기 안에 넣으세요라고 종이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화장실에는 넣지 마세요, 휴지통에 넣으세요. 이런 것처럼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매너는 뜻을 알아봤더니 마누스 아리우스가 합쳐진 마누아리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거든요. 마누스는 손이에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전 강의를 가면 하나님 얘기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음껏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손으로, 이제 손은 하나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값없이 받은 눈, 값없이 받은 이 몸,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리우스,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가 매너의 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너는 때로는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간단하게 들게요. 상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말석이라는 개념이 있죠. 상석은 문과에서 가장 먼 자리를 상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문과에서 가장 먼 자리가, 그 에티켓이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극한의 경우에는 폐소공포증인 분들은 그 자리가 말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선생님,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에티켓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어떻게 어려워서 적용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좀 가이드라인을 드렸어요. 에티켓과 매너, 그런 것들을 잘 배우시고, 거기에다가 항상 선택권을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넘겨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시는 분이, 오늘 내가 초대한 손님이 이 자리에 앉을 게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자리를 안내하면서 이 자리 괜찮으세요? 라고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대방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존중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이 불편하거나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때 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신다면 이런 경우에 책임을 물을 때 거기에서 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그렇게 모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에티켓은 규칙 같은 거라 내가 지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거지만, 매너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다. 내가 문을 안쪽으로 열어서 이 사람을 먼저 after you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먼저 나가서 after you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과 양식. 오늘은 네, 스테이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진들이 그릇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진들이 다 먹을 것이에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이제 앞에 있는 초콜릿으로 나중에 위안을 삼으시고요. 이제 한식과 양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양식으로 바로 매너를 넘어갈 거예요. 한식은 양식과 그리고 양식은 한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한식은 그릇이 많아요. 반찬 수가 많아요. 또 야, 네, 맞아요. 반찬 수가 한식은 많고 그리고 한 번에 붐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식을 먹으러 가도 우리는 한꺼번에 같이 주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엄연히 양식은 코스대로 나오는 게 순서예요. 한번 보실까요? 풀 코스를 제가 적어봤는데 정말 풀로 전체적으로 요리가 나올 때는 처음에 이제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가 나와요. 그래서 appetizer라고 하고 aperitif 식욕을 돋구는 그 음료수라든지 전체 요리를 먹고 습과 빵이 나옵니다. 좀 기억나시죠? 습과 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선 요리가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풀 코스에는 생선 요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6번의 주 요리가 나오기 전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샤베 소르베. 영국식으로는 샤벳이라고 부르고요. 프랑스식으로는 소르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약간 샤베트 같은 아이스크림이에요. 과일에 약간 설탕과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거기에 프랑스에서는 엄격하게 우유나 유제품이 들어가자면 소르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는 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탁 서빙이 되면 당황해요. 나 메인 안 먹었는데 디저트 주는 건가? 그게 아니고 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입안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입안에 여러 가지 맛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샤벳, 소르베를 먹으면서 입안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소르베가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셨을 때, 연회장에 가셨을 때 나오면 나 배웠어. 이렇게 혼잣말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6번 메인 주요리가 나오고 샐러드. 신기하죠? 원래 풀코스의 정식으로는 샐러드가 메인 다음에 나오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샐러드를 메인 전에 먹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메인 다음에 샐러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나 다 알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치즈나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풀코스로 가게 되면 치즈, 디저트, 과일, 커피차, 케이크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양식을 하다 보면 이 2시간 동안 먹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무슨 대화하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비록 여기에 있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인도를 이렇게 같이 가볼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처음에 초대를 받으면 문과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냥 요즘에 들어가서 아무 데나 앉지 않죠. 문과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웨이터가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뭐 예약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때 웨이터 다음에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웨이터가 앞서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이 계시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시는 분이 제가 높이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장자, 상위자 또는 여자 남자가 들어갈 때는 누가 먼저 들어가죠? 이때 여자가 먼저 들어가요. 매너에서는 기사도 정신 때문에 그러니까 평등을 떠나서 lady first 여성을 그다음에 아이를 그다음에 노인 노약자를 먼저 after you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가 들어가면 그다음은 항상 내가 초대를 당한 사람이면 그리고 내가 여성이면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뒤에 남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직장 버전으로 옮겨지면 웨이터가 들어가고 상사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는 거겠죠.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웨이터가 자리를 빼줍니다. 그 자리가 상석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빼주는 자리에 앉고, 만약에 웨이터가 부재 중이다. 그러면 내가 높여야 되는 사람의 자리를 빼줍니다. 보통 이제 배우자와 함께 가게 됐을 때 남편이 아내 자리를 빼주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되겠죠. 그럴 때 첫 번째 기억나시죠? 그 꼬마아이가 매너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매너는 그렇게 나한테 호의가 왔을 때 그것을 잘 받는 게 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으로 노, 노, 노 세 번 이렇게 거절하고 마지못해 하는 걸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식,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안내받으면 잘 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아이 컨택. 우리 시선, 고맙습니다. 고마워, 여보, 자기야. 이렇게 하고 딱 멋지게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앉으시면 되고요. 자, 웨이터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많은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웨이터나 웨이터리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 컨택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네. 그런데 그때 한 번만이라도 자리를 안내받거나 음식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코스대로 계속 오시잖아요. 그럴 때 잠깐 1초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세 보이는 것처럼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대화도 막 많이 나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웨이터 룰이라고 해서 웨이터와 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고 해서 CEO들은 그 자리에,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이렇게 뽑는 사람을 오라고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웨이터 룰인데, 우리는 따뜻한 아이 컨택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정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실습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냅킨이 있죠. 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냅킨을 식당에 안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유롭게 해보십시오. 네. 어떻게 무릎에다가 너무 좋아요. 좋은 잘못된 예를 친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자리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낯선 도구 양식기들이고요. 많은 컵들이 있고, 그렇지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바로 이 냅킨입니다. 이 냅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기서 총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가서 앉으면 냅킨은 언제 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식사가 나왔을 때도? 식사 전에? 좋아요.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품격 있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워본다면, 딱 앉는 순간 바로 하지 않고 높은 분이나 좀 호스트나 다른 분들이 다 착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 호스트나 좀 상위자가 먼저 자세를 취할 때 기다렸다가 냅킨을 손에 댑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데, 여기가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앉았죠? 이렇게 되는데, 테이블 위에서 막 이렇게 빨래하듯이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잘 접혀 있는 것들을 그냥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오시는 데는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아이 컨택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무릎 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지 못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 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다 펴서 무릎 위에 두실 필요는 없고, 거의 50 곱하기 50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그냥 이 반 정도만 피셔서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으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펴도 되고, 또 반대로 벌어지는 분이 바깥쪽으로 가도 된다라고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는 둘 다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괜찮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부분이 저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이라고 했을 때요, 무릎에 있다가 냅킨을 반드시 2-3번 정도는 꼭 사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뭐가 묻을 수 있죠? 스테이크 소스, 그 다음에 음료수 묻었거나 아니면 립스틱 묻었거나. 그래서 식사가 2시간이면 한 2-3번 정도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기억도 안 나요. 무릎 위에 내가 뭐가 있지? 이게 그냥 마음만 편안합니다. 뱃살을 덮어서.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두세 번 정도는 꺼내서 이쪽 끝을 꺼내서 입술 한번 해볼까요? 닦지 않아요. 이렇게 문지르지 않아요. 어떻게? 톡톡톡. 네. 그럴 때 핑이라고 하는데 너무 우아하세요. 이렇게 톡톡톡 닦고 다시 이렇게 하면 왜 저는 이걸 선호하냐면 닦았을 때 안쪽에 덮으면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자, 냅킨의 마지막 피날레는요. 이것을 언제 테이블 위로 올려놓는가의 여부예요. 제가 생각하는 매너는 함께 있는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매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러 갔을 때 핸드폰 테이블 위에 위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잠시만요. 급한 전화를 좀 받아야 돼요. 하고 나가야 된다면 그때 냅킨을 잘 접어서 식탁 위에 올려두면 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한 겁니다. 비언어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인을 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자 위에다가 두고 가시면 됩니다. 네, 다시 온다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두시잖아요. 그럼 웨이터가 싹 정리를 깨끗하게 예쁘게 해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려놓느냐? 이것을 이제 막 예쁘게 각 접을 필요도 없지만 막 이렇게 해서 할 필요도 없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잘 접어서 이쪽 좌쪽에 자기의 좌쪽에 두고 떠나시면 됩니다. 냅킨은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이게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위쪽 그림에는 킹스맨, 그러니까 악당 역할을 하는 발렌타인이 어디에 꼈습니까? 목에다 꼈어요. 하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가 포크나 나이프가 없었을 시절에는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끼고 이거 보면 뭐 생각나냐면 저는 턱바지가 생각나요. 예, 애기들 턱바지. 우리 더 이상 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끼지 않고 그러면 저 반대편 영국 출신의 저분은 보이지 않죠. 무릎 위에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이분은 캐주얼 차림으로 햄버거로 이렇게 대접을 했고 이분은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매너가 되게 이렇게 재밌게 비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냅킨이 무릎 위에 잘 있죠. 자, 이거는 하지 말자. 코 풀거나 이거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앞에 있는 양식기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이 주문한 거에 따라서 그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배치를 해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는 거는 좀 정리도 해주십니다. 오늘 주문을 스파게티 하나만 했다. 그럼 이걸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풀코스로 오늘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혹시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굉장히 유명한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정말 가난합니다. 그런데 카드 도박을 하다가 그 타이타닉 호에 티켓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승선을 해서 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배우 로즈랑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상의 파티에 초대가 됐어요. 갑자기. 근데 옷은 막 다 떨어져 가고 근데 되게 성격 좋은 부르주아 계층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싹 다 입혀주셨어요. 턱시도까지. 근데 그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도와주셨던 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밖에서부터 하면 돼. From the outside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쪽부터 사용하는 게 음식이 서빙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짝꿍이에요. 짝꿍. 네, 나이프 하나, 포크 하나. 그래서 포크 하나, 나이프 하나를 이렇게 쥐고 이제 냅킨은 무릎 위에 올려주고 첫 번째 음식 뭐가 나왔죠? 스타터, 전체 요리가 나왔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사라져요.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먹고 나면 이렇게 두고 나면 웨이터가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숲.
네. 그 다음에 빵. 7번, 8번에 보이시면 조그만한 접시가 나오고요. 또 나이프 같은 게 하나 보여요. 버터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여기 있는 칼로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습까지 나가고 나머지 3번이 보이세요. 3번 포크 하나, 3번 나이프 하나. 그런데 선생님, 3번에 나이프가 날이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순서에서 뭐가 나왔죠? 생선 요리가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생선은 중국에서도 그런 속담 말이 있다고 하는데 뼈를 걷어내고 먹어요. 생선을 뒤집어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생선의 뼈를 윗면을 먹고 생선을 아랫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뼈를 걷어내기 위해서 저 나이프에 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르게 생긴 걸 보면 생선 나이프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샐러드 나이프와 포크는 좀 가벼워요. 그리고 메인으로 스테이크로 먹는 건 좀 묵직하면서 뾰족뾰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4번이 메인, 주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5번은요, 나중에 여기가 싹 사라지고 나면 디저트를 먹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으면 테이블이 이렇게 딱딱하게 네모가 아니라 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에. 그래서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이게 제 자리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물컵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로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이는 물컵도 내 것 같고 여기 보이는 물컵도 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정말 잘생긴 남자가 재물잔에 든 물컵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이 자리 교통사고가 나요. 모든 게 다 꼬여버려요. 이 사람이 내 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내 거를 마셔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눈치 보고 있다가 다른 걸 먹게 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혼돈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매너 시간이니까 배워보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말고 요걸 이렇게 딱 붙여볼까요? 우선 여기 손 딱 붙여보세요. 좋아요. 자, 너무 잘하셨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게 영어 알파벳 소문자 뭐로 보이세요? B. 그래서 왼쪽에 딱 놓고 보시는 거야. 나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왼쪽에 B, bread, 빵이 내 거예요. 그래서 이 빵 접시가 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알파벳 뭐가 보이나요? 알파벳 A, B, C, D. 그래서 drink의 앞에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잔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물잔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막 여러 가지 잔들이 보여 있으면 그 모든 게 사실 다 내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4개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B and D. 이제 좌빵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B and D. 그래서 bread, drinks. 이제 교통사고 일으키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습 먹는 매너부터 해볼까요? 습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또 하나가 있는데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어떤 분이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자리에 갔는데 아름다운 정수리면 보고 집에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국물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싸우거나 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매너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도 이게 돼야 돼요. 내가 당신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I see you. 그래서 그 당신을 바라보는 게 서양에서는 최고의 매너거든요.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언가 숨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식사할 때 되도록이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항상 허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꼿꼿이 서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시냐면 앉았을 때 무릎 하나가 테이블과 나 이렇게 사이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 뒤에는 기대지 마시고 핸드백을 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제 코칭을 드리냐면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두세 번 정도는 나에게 불편한 이 매너를 입어보자. 그래서 제 얘기가 기억이 나시면 한번 꼿꼿이 세우십니다. Straight up. 그 다음에 또 먹다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straight up. 매너는 처음부터 좋아지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받으셔서 내 머리로 들어가고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며 그 매너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입고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좋은 매너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고개도 이렇게 들어보고 웨이터 감사합니다도 해보고 이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straight up 해서 이제 숲을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숲을 드실 때 조금 이따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포크와 나이프 숲을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했는데 스프는 연필 잡듯이 잡으시면 돼요. 한번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자, 저랑 따라해 보실게요. 안에서 밖으로 한번 드셔볼게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떠세요? 좀 불편하시죠? 이거는 영국식이에요. 자, 밖에서 안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편하세요? 이거는 프랑스식이에요. 그래서 둘 다 괜찮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먹으러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어. 그러면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잘 못 먹고 주눅이 들까봐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매너의 완성이 나중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이루어지는데 프랑스에서 넘어와요.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전성기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에게 오죠. 그래서 조금씩 그 나라에 맞게 스타일이 바뀔 뿐입니다. 프랑스는 여기, 영국은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단 여기서 이제 습 먹을 때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선생님, 빵 찍어서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빵 찍어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 숙여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아이 컨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막 흘리실 정도로 이거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숲을 먹으시고 이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따뜻한 걸 있는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소리를 내게 되십니다. 후루루, 후루루. 그래서 커피나 음료수 따뜻한 걸 마실 때 따뜻할 때 마시고 싶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해외에 가시면 따뜻한 걸 주면 소리를 내면서 기어이 이렇게 마시세요. 근데 매너 중에서 소리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기다리셨다가 식은 다음에 먹는다. 그래서 숲도 이렇게 먹었을 때 너무 뜨거우면 뜨거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빵 드시면서 이렇게 숲을 소리 내지 않으면서 먹는다. 이게 만약에 숲이 배달된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지금 숲볼이 아니고 티커피 자리인데 모든 식기는 여행을 이 테이블 깨끗한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깨끗한 테이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면 이 접시 위에서 무조건 끝이 나야 됩니다. 함께 있는 상대방과 식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 주는 거겠죠. 깨끗함, 청결. 그래서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숲이 서비스가 될 때 접시도 같이 됩니다. 네. 약식으로 안 갖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게 숲볼이라고 생각을 하면 숲을 다 이렇게 시작해서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플레이트와 접시 사이에 끼워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테이블 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숲까지 없어지게 됐어요. 이제 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빵을 먹는데 식사, 그러니까 점심이나 보통 저녁 식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잼 좀 갖다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잼이 배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잼이 배달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왜 잼을 점심과 저녁에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빵이 아침에 먹는 빵이 있고요. 점심과 저녁, 그러니까 메인 식사 때 먹는 빵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빵은요, 좀 기본적으로 달아요. 도너츠, 머핀, 그 다음에 달지 않아도 토스트에 잼이나 뭐 달콤한 그런 피넛버터 이런 것들 다 발라서 먹어요. 왜? 그거 자체가 식사이기도 하고 다른 식사를 해친다는 생각보다는 그걸 즐기십니다. 또 이제 기본적으로 식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걸 넣어가지고 뭐 건강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만 점심과 저녁에 먹는 빵은 메인을 도와주는 데까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로 배를 채우거나 그걸로 식욕을 입맛을 돋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청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발사믹이나 그 정도는 나오겠죠. 근데 보통의 양식에서는 버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터가 나오고요. 이럴 경우는 없지만 중간에 그러니까 보통은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빵을 하나씩 놔주세요. 우리가 배운 왼쪽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브레드 플레이트, 그러니까 브레드 바스켓이 중간에 떡하니 놓입니다. 그럼 이건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시지 마시고 제일 가까이 있으신 분이 그것을 하나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 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주시잖아요. 항상 아이 컨택 하시면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쭉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먹는 매너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신입사원들 그 강의도 되게 많이 나가는데 가보면 우리 정말 에너지 뿜뿜한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빵을 먹어보세요, 그냥 드셔보세요 그러면 자신 있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빵 나이프로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요, 그 버터를요 다 바릅니다. 무슨 요리를 하기 시작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주실 때 빵을 자르시지 않으시고 찢어서 주십니다. 그거에서 유래가 와서 한 입 크기로 찢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드시 손을 사용하는데 한 입 크기로 자기 걸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렇게 앞에다가. 그래서 손 한 입 크기. 그러니까 항상 식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나중에 마카롱이나 디저트가 나왔을 때 포크로 먹지 않습니다. 한 입 크기의 디저트 쿠키는 손으로 먹습니다. 어떤 분들 모르셔가지고 마카롱을 막 스테이크처럼 드시거든요.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 네, 맞아요. 이게 나눠 드셔도 되는데, 그래서 한 입 크기로 저렇게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르셔가지고 버터를 바르셔가지고 한 입씩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드렸죠. 서양식은 2시간 풀코스로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빨리 스피드를 빼버리면 되게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나눠야 되지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하시면 그 공간이 빼곡하게 잘 채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을 때 그게 바로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시켜봅니다. 시켜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뭐 이렇게 데이트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식사를 할 때는 다 잘라놓지 않습니다. 이게 왜 예전에 이제 데이트할 때 남편분이나 이렇게 연애할 때 자기야 내가 잘라줄게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주잖아. 그때는 괜찮습니다. 매너에 예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사 자리에 우리가 배울 때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지속적으로 먹습니다. 다 잘라놓으면 육즙이 빠져서 맛이 없습니다. 두 번째, 스피드 혼자서 다 나가버리고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좋은 매너는요, 상대방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속이 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 새벽 묵상에 그 호의가 돌아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포크 나이프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왼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왼발잡이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왼손 왼발 여러분은 이제 오른손잡이시니까 괜찮으세요? 기본적으로 칼은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잡도록 합니다. 거의 인류의 대다수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악수를 오른손으로 하시는 줄 아세요? 악수의 기원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손에 칼을 들고 이쪽에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이랑 나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칼로 야 친하게 지내자.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빨리 칼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손을 보여주면서 나 무기 없어. 그게 악수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왜 흔들었을까요? 그때는 작은 칼도 숨겨서 찔렀거든요. 그래서 흔들면서 정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가 생긴 겁니다. 그때도 나이프를 오른손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스위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포크를 왼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왼손으로 한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포크는 왼손, 나이프는 오른손. 이거를 잡으실 때 아까 전에 스프는 연필 잡는 것처럼 잡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나이프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합니다. 자, 엄지와 검지인데 처음에 한번 그냥 해보신다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지 위에 나이프, 검지 위에 포크 이렇게 올려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엄지로 꾹 눌러 잡습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으시지 말고 검지 위에 놓으시고 엄지 위에 꾹 눌러주시고 이것을 비틉니다. 자, 해볼게요. 트위스트. 그래서 이거 벌어진 걸 살짝 붙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먹고 잘라서 먹고. 근데 선생님 이거 저 힘들어. 저 포크 오른손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라서 두고 스위치해서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미국 스타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게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에 매너가 시작됐던 유럽 스타일, 컨티넨털 스타일, 그 다음에 자르고 놓고 스위치해서 먹는 거는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서 스프처럼 똑같아요. It's okay. 둘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해 보시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기 또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잘라서 그냥 그 방법에 한번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도록. 이거를 자를 때 어느 방향부터 당연히 자를까요? 왼쪽부터. 왜냐하면 포크가 여기 있고 나이프가 여기 있으니까 왼쪽부터 하나씩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안 잘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령껏 2-3번에 컷해서 탁탁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이 자세가 있고요. 이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식사 예습하시고 오셨어요?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없는데도 막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를 여행이라고 했죠. 이거를 처음부터 여행을 시작하고 썰고 먹는데 어떤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냐면 중간에 빵을 먹고 싶다. 아니면 중간에 뭔가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 또는 상대방이 대화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그러면 나도 살짝 순간에 함께 해주기 위해서 잠깐 내려놓고 이야기를 집중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먹지 않았습니다. 웨이터 서빙해 주신 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된 V자가 거꾸로 된 V자 모양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지금 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 가지고 가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좀 남았어요. 근데 나는 이거 좀 입맛에 안 맞아. 그래서 다른 코스, 그 다음 코스를 기다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포크를 자연스럽게 나 끝났어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도 돼 라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나는 끝났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실게요. 이런 질문들 하세요. 나이프가 기본적으로는 항상 자기 쪽을 향합니다. 매너도 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어요. 나이프를 이렇게 바꾸라 하면요. 상대방을 해친다라는 위협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안쪽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메인 코스로 식사를 하면 되시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포지션 자세에 이렇게 조금 힘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힘을 안 주시면 잘 안 돼요. 스푼 사용하시는 법. 자, 이게 바로 그 말씀드렸던 장면입니다. 포크의 위치가 바뀌었죠. 나이프가 접시 위에 올려져 있죠. 이분은 유럽 스타일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놓고 스위치해서 오른손으로 포크를 쓰시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 포크를 오른손으로 하기를 원해서 이 스타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괜찮다 해서 스타일의 차이다.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샐러드를 그 전에 먹지만 이제 방금 풀코스 상에서 샐러드는 어디서 먹습니까? 메인이 끝나고 나서 먹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샐러드는 포크 하나만 먹습니다. 포크 하나로만 먹으시고요. 또 포크 하나로만 먹는 게 있습니다.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를 지금 성인분이신데 스파게티를 숟가락과 같이 먹습니다. 이거는 이탈리아나 유럽에 가면 아주 어린 꼬마들만 어려울 경우에 포크나 숟가락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성인의 경우에는 숟가락을 사용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스파게티는 보통 어디에 서빙이 됩니까? 맞아요. 오목하게 이렇게 푹 패어져 있는 접시에 서빙이 됩니다. 왜? 거기로 턱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쵸? 이게 턱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셔도 되겠죠. 하나로 드시니까. 그래서 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입 크기로 드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이제 스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피자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피자 이제 이런 코스에서는 피자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끔 피자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에서 피자는 어떻게 먹을까요? 손으로 먹는다. 손으로 먹는다.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식사하는데 포크 나이프 써야지. 어떨까요? 공부하고 오신 거 맞으시죠? 손으로 먹으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포크 나이프를 이제 좀 격식을 차려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크 나이프를 쓰셔서 드셔도 되고 또 뭐니 피자는 한 입 크기로 손으로 쭉 찢어서 먹어야 맛있으니까 그렇게 드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즈니스나 그런 초대를 했을 때는 피자를 시키지 않습니다. 스테이크를 시키는 이유가 최소한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이제 스테이크가 메인으로 잡혔죠. 그래서 물론 채식주의가 이렇게 고객분이 아니면 게스트가 채식을 하신다면 그것도 사전에 메뉴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서로의 상대방의 체면을 이렇게 지켜주기 위한 선으로 스테이크가 메인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어린데 보십시오. 숟가락 없이 이렇게 포크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거. 우리 티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 가을에 따뜻한 티, 따뜻한 맛있는 커피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티, 커피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다도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티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피를 마실 때요. 여기 이제 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실수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앉아 있는 상태라고 해볼게요. 앉아 있을 때는 접시를 같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시는 그대로 내려놓고 컵만 들어서 먹습니다. 이때 이제 많이 하는 실수라기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 새끼손가락을 펼칩니다. 이거는 비매너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해서 마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넣어서 이제 스푼 이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할 때 설탕을 넣었을 때 동그랗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위아래 6시 또는 12시 방향으로 2-3번 흔듭니다. 네, 이렇게 막 회오리 바람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탠딩으로 이제 서가지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될 때는 받침을 같이 가지고 돌아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후루루 소리가 없이 시켜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혹시 요즘에는 이런 것도 되게 우아하게 많이 먹잖아요. 이제 afternoon tea라고 해서 영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것도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저도 영국에서 이제 살 때 저희 이제 같이 사는 이제 호스트 그 파더가 티 먹자, 티 먹었니? 그렇게 말해서
학교에서 티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영국 사람들은 항상 티를 마셔요. 그래서 정말 이너프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날 저녁을 굶었습니다. 티가 식사라는 뜻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afternoon tea는 저녁이 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어떤 이제 귀족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요기를 하고자 채운 게 이렇게 3단 트레이인데 맨 밑에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스콘이나 맨 위에는 달콤한 케이크. 이거 먹는 순서가 당연히 있겠죠.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정말 브라보 100주년. 주부교실 그 수강자분들의 수준이 놀랍습니다. 당연히 아래에서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위로 갈수록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샌드위치 먼저 먹고 스콘, 이제 뭐 디저트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잘못된 사진. 근데 참 그럴 수도 있어요. 잔이 너무 맞아요. 이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뭐 다리를 떤다거나 계속 머리에 손을 만진다거나 뭐 자기 표정이 무표정이라거나 이제 매너를 가르칠 때 보면 자기가 어떤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한 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모르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건 그냥 잔이 뭐 구멍이 이렇게 잡는 홀더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항상 네 이렇게 안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코스를 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풀코스의 사진. 점심 맛있는 거 드십시오. 자, 이쪽 맨 위에부터 사진인데요. 여기 맨 위에 사진 옆에가 이제 스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트 전에 제가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저거는 뭐냐면 까나페라고 한입 크기의 이렇게 정말 식욕을 돋구기. 그래서 따뜻한 까나페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차가운 콜드 까나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까나페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없는 경우 까나페는 언제 보통 이제 서빙이 되냐면 메인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기 직전에 이렇게 호스트들이 장을 마련해서 서가지고 네트워킹을 하게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연회.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저렇게 조그마한 까나페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까나페를 먹고 이제 식당으로 그 좌석으로 이동을 해서 스타터, 저기는 셀몬 같아, 연어. 그다음에 먹고 그다음에 숲과 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생선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샐러드가 저기에 대처되겠죠. 그다음에 스테이크, 그다음에 샐러드는 이제 스테이크 다음에 원래 코스에서는 그다음에 이게 이 나머지가 다 디저트입니다. 디저트를 먹는데 30분, 1시간을 씁니다. 서양 사람들은.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때 퍼스트 클래스는 거의 별 5개 몇 개짜리의 그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이 서비스 하는 데만 2-3시간을 씁니다. 왜냐하면 디저트만 해도 한 1시간을 드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차이점이겠죠. 그냥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티커피하고 이제 과일 정도 먹는데 그 전에 풀코스의 디저트를 먹을 때는 반드시 치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그 빵과 함께 치즈를 먹고 그 다음에 과일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초콜릿까지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콜릿으로 우리가 다 먹은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네트워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서가지고 할 때 좀 조심하거나 좀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상황에 맞지는 않으니까 몇 가지만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배고픈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네트워킹은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된 게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킹, 관계를 가지러 가기 위한 자리에는 배가 고픈 공복의 상태로 가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 만약에 식사를 못 하고 간다. 뭐 가는 길에 하나 조금씩 먹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입에다가 달고 그리고 가서는 전혀 배고픈 척하지 말고 그래서 왜냐하면 네트워킹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때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초대를 받았어요. 가요.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체자. 호스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을 잡기 전에 그분께로 가서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눈도장을 찍습니다. 가장 좋은 매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자리로 가서 이렇게 막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가지고 플레이트, 접시를 하나 잡습니다. 그때 잡을 때 꼭 냅킨을 챙기세요. 냅킨이 지금은 종이 냅킨 있죠? 여러분들 앞에. 그래서 이건 좀 큰데 냅킨을 왼손에 잡으십니다. 접시를. 그리고 종이 냅킨을 이 사이에 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금 담습니다. 조금. 예쁘게 이렇게 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 음료수를 이렇게 잘 받아서 듭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어느 무리에 갈까 하면서 잘 가보십시오. 이렇게 딱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내가 반드시 인사해야 되는 반가운 사람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음식을 조금 담으시는 겁니다. 여기 공간에 올려두시고 빨리 손을 닦으시고 요즘에는 악수 좀 안 하죠. 하지만 비즈니스 상에서 그럴 때는 손을 빨리 닦으시고 안녕하세요 라고 손을 준비합니다. 미리. 네. 그러니까 진짜 먹으러 가거나 다른 목적이 아는 사람과 얘기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트워킹. 누군가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 자세로 가는 거예요. 네. 항상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매너에도. 이렇게 아는 척 하고 싶은데 또 무안당할까 봐 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매너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거를 문을 열어줬을 때 저 사람이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인사를 했을 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매너의 모험을 늘 먼저 두드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기를 그 모험을 늘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잡은 일이 이 강사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저희 신랑한테 마무리는 뭘로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는 34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33세 부름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제 승무원을 하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한번 처음으로 제 인생을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가 내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라 라고 하시고 강사 일을 맡기셨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남 앞에 서기도 두려워하고 또 되게 긴장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따뜻한 가을에 좋은 매너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그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매너는 어떤 거라고 여겨지시나요? 뭐든 괜찮습니다. 매너는 배려다. 매너는 한 분씩 다 해볼까요? 지키면 함께 행복해진다. 받겠습니다. 그 좋은 매너. 매너는? 나를 나타내는 거. 나를 드러내는 것.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표현인 거죠. 네. 자, 그래 어떤 매너이든지 그 처음에 우리가 함께했던 거 기억하시죠? 매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이 손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전달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글로벌 테이블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또
그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그 영화 나왔는데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 저도 봤는데 거기 명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명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의해 주셨듯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손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자리 가운데 별의와 존중도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다랑 집사님께서 기질별 양육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글로벌 테이블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또 가난한 그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복의 사람이 되므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해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